생물의 구성체제 중반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기염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무기염류는 보통 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미량 조금만 필요하다는 거고, 생리기능 조절에, 여기서 말하는 생리기능이란 뭐냐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몸 바깥에서, 지구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주로 뼈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신경의 기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철은 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또 황은 단백질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역할에,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냐면 DNA의 성분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건데요. 세포의 구조는 일단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세포막이에요. 자, 이 세포막 안쪽에 더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막과 세포막 사이, 요 공간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세포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간적인 차이를 보시면서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여러분 눈으로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동물세포에는 중심 립이 존재해요. 그리고 식물세포에는 너무나도 특징적이니까 엽록체, 세포벽, 액포와 같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포의 어떤 모양을 딱 보고 이게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인지질 설명할 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는 지방산이고 머리는 인산, 이렇게 되어 있는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 녀석들이 다시 또 밑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어서 한 층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 층이 이루어지면서 인지질로 되어 있는 이중층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끼어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의 층, 요게 바로 세포막이고요. 이 막 때문에 이 막의 바깥쪽, 아우터,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쪽, 이너, 요 바깥쪽과 안쪽이 나뉘게 되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핵입니다. 핵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핵막에 둘러싸여져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핵의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렇죠. DNA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DNA가 뭐 염색사의 형태, 염색체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 DNA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DNA와 또 히스톤 단백질, 얘네들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뭉친 어떤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뭉쳐진 구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이라고 불러요. 인은 리보솜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뭐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막 자체적으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핵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핵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매우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중막 구조죠. 그리고 여기는 세포호흡, 여기는 광합성. 이 둘 다 아주 중요한 뭐죠? 그렇죠. 물질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체 DNA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ATP의 합성과 여기서도 마찬가지 광합성을 통해서 ATP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합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얘네들 모두 에너지를 다루면서 이종막 구조 또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는 거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여기 그림을 잘 보셨다가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고 어떤 게 엽록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인데요. 얘네들이 세트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떤 DNA의 합성 과정과 D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핵,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소포체, 그리고 이것보다도 밖에 존재하고 있는 골지체,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리보솜들이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각자의 특징을 보자면 리보솜 뭐 하는 곳이냐?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에요. 소포체는 핵의 바깥쪽에 붙어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질을 합성하든지 단백질을 수송하든지, 그 다음에 골지체는 그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겹이 쌓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역시 얘도 물질을 저장하거나 분비하거나 뭐 이동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자, 요 그림 잘 보시면 여기서도 뭔가 확인할 수 있는데 뭐죠? 핵이 있고 그 주변에, 그렇죠,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바깥에 골지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조금만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좀 이렇게 한번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자, 핵이 있어요. 핵 속에 DNA가 있었죠. 자,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그림이 좀 그러네요. 자, DNA가 있었죠. 이 DNA가 정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mRNA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mRNA가 아까 우리 핵에서 배웠죠? 구멍이 있다고. 여기를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빠져나오면 뭘 만나게 되냐? 바깥에 바로 소포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아까 뭐가 붙어 있다? 그렇죠, 리보솜. 자, 그럼 리보솜을 붙어 있게 되면 여기 이 mRNA에 담긴 정보로 요 리보솜이 뭘 만드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하냐? 그렇죠, 골지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 골지체 속에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요 골지체 속에 있는 요 단백질이 적절하게 필요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또 저장되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정을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DNA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mRNA로 옮겨졌다가 리보솜을 만나서 단백질이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골지체를 통해서 분비되거나 기능하는 곳으로 옮겨진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DNA 속에는 뭐가 있냐? 그렇죠, 유전자, 유전 정보가 있는 거고, 그게 mRNA 속에서도 역시나 유전 정보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단백질이 되면 그건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질. 쌍꺼풀 또는 보조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기능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함께 봤던 얘네들,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얘네들이 세트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리소솜, 또 중심립, 중심액포, 또 세포벽, 요런 애들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해서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리소솜은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요. 중심립은 세포 분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심액포는요, 삼투압 조절과 또 여러 가지
유기산, 무기염류 이런 쓸데없는 것들 사실 식물에게는 쓸데없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일, 세포 벽의 성분은 셀룰로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서 각각의 특성들 잘 연결지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